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가릴입니다. 사학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꼭 사시고 10만원까지 버티세요라는 내용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드리겠다라고 설명드렸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언제 매수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지,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매력적일지 의견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한 개라도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학가릴리 7만 5,2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100명씩 혹은 많을 때는 200명, 300명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상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이 관심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방법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매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모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두셨다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반도체 관련 종목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꺼내 쓰시면 굉장히 빠른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맞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일단 삼성전자가 10만원까지 버티세요라고 말했잖아요. 도대체 삼성전자가 어떻게 10만원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재료는 무엇일 가능성이 높은지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찾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그래서 언제 사야 될까? 어떤 가격에 사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명확한 가격이면 더 좋겠고, 가격이 아니라면 정확한 시기라도 여러분들께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명확한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타이밍인지, 바뀐 건 없는지,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 10만원 달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저는 곧 10만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만원이면 직전 고점을 넘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최고점 자리를 넘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깔끔하게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몇몇 기업들 계속해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내리꽂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증명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식들 중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실적이 개선되거나 좋아진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린 해외에서는 AMD가 그랬고요. 한국에서 현재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내용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영업이익 10.4조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좀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DS 매출 28.5조 전분기 대비 실적 대폭 성장. DS 부분이라고 한다면 삼성의 반도체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의 반도체는 바로 이제 D램, 메모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메모리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보시면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은 것은
7개 분기 만에 지금 현재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보통 1년이 4분기니까 거의 뭐 2년 채우기 직전에 현재 10조 원을 1분기에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어선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영광을 뭐 다시 되찾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74.6조, 전년 대비 23.44%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훨씬 잘 팔렸고요. 그의 상승을 이끈 것은 그의 비중의 거의 절반 가까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잘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부활 자신감, 메모리가 잘 팔렸다고 방금 설명드렸죠. 뭐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HBM도 메모리고요. 뭐 D램도 메모리입니다. 다 메모리입니다. HBM 공급 전년 대비 4배 확대. 앞으로 전망치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어요.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올해 비트 생산 및 고객 협의 완료, 생산량을 전년 대비 4배 정도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객사들하고 협상한 결과 이번 전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이상의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문제없다. 이번 연도도 문제없고 내년도 문제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는 2025년에도 캐파 확보를 목표로 올해 2배 이상 규모로 비트 공급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미래 성장 전망치를 보이고 있어요. 배씩 늘어나죠. 생성형 AI 서버용 제품 수요와 기업용 자체 서버 시장 수요가 증가에 따른 DDR5, 서버 SSD, HBM 등 제품 수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2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계속해서 D램 잘 팔아가지고 메모리 잘 팔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SSD도 뭘 중요하긴 한데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런 메모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역시나 가장 아픈 손가락이겠죠. HBM의 발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HBM3가 최근에 통과됐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그에 이어서 새로운 HBM3E까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3분기에 양산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공급용으로요. 심지어 컨퍼런스 콜에서 HBM3E 8단 제품은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고 고객사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3분기 중 양산 공급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얘기했다. 물론 전망이란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망이 된다.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긍정적이냐? 그전에는 HBM3도 통과를 못했는데 무슨 3E를 통과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3 통과했잖아요. 그죠? HBM4까지는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3가 통과되는데 3E가 통과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뭐 자세한 건 업계 전문가들이 더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HBM4는 완전 다른 얘기지만 3E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3가 통과가 됐으니까 구조가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기대감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통상 HBM은 사전에 고객과 계약을 토대로 공급량이 결정되는 만큼 이미 엔비디아와 AMD 등 여러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현재 해석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5세대 HBM3E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개월 내 엔비디아의 승인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번 연도 내에는 통과가 될 것 같다. 뭐 정말 빠르면 8월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사실 그런 것까지 신뢰할 수는 없고 이번 연내에 정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적 지금 당장 실적도 잘 나왔고 미래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바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이렇게 실적이 선정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협력사의 선전도 이어졌는데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반 엔비디아 연합, 바로 이제 반도체 지금 특히나 GPU 그래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기업이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데 AMD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앞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AMD가
적극적으로 좀 따라가고 있죠. 실제 이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옛날부터 이 AMD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AMD가 잘 나가면 삼성전자와 함께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AMD가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이 2배 증가하는 등 영향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MD는 2분기 실적 매출 580억 3,500만 달러, 대략적 하나 돈으로 8조 815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3,7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2억 6,500만 달러, 약 3,670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에요. 이거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지금 10조 보다가 오니까 별로 적어 보이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 AMD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115%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엔비디아한테 완전 지금 거의 압살당했어요. AMD 건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엔비디아 것만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보시면 AMD 것도 슬슬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에게 굉장히 큰 악재죠. 그래서 AMD 실적 잘 나오니까 오늘 엔비디아 실적 주가 크게 조정받았고 한 7%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AMD가 치고 올라온 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시장인데 AMD가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만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같이 주목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다? 바로 이렇게 AI에서 유의미한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하고 친하다. AMD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고객사로 합류. 삼성전자 내부 거래뿐만 아니라 AMD라는 대형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AMD 바를 좀 받고 같이 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협력하겠지만 저는 특히나 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TSMC하고 현재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TSMC가 AMD가 TSMC한테 그거 생산해달라고 부탁하면 사실 TSMC는 아마 적극적으로는 안 해줄 겁니다. 엔비디아하고 현재 같이 가고 있는 거의 동맹 관계고 현재 뭐 거의 의형제 맺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TSMC가 AMD 거 물량 많이 생산해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TSMC에 못 맡기니까 삼성전자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삼성이 빨리 반도체 만들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MD하고 삼성이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협력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HBM4 승부수입니다. 실적 증명한 것도 좋고 협력사들이 잘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게 결국 핵심이라고 봐요. 왜? 최근 2024년도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갈 때 삼성전자만 못 올라간 이유가 바로 HBM 시장 기술력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생산 기술력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 HBM4에서는 정말 이를 갈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안 그래도 HBM4는 그전에는 사람들이 삼성이 HBM4 한다 그러면서 코웃음 쳤어요. 너가 HBM 뭐 지금 엔비디아한테 납품도 못하는 게 어떻게 HBM4를 언급하냐. 이래서 굉장히 서륙이었습니다. 하지만 HBM3 통과 가능성 매우 높고 HBM3 통과 이미 됐고 3 통과될 가능성이 이번 연도 연내에 높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HBM4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HBM4 승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 못하던 애들이 빠르게 추격해오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면 정말 HBM4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굴욕을 만회하는 기회가 되겠죠. 실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3 통과가 됐고요. 중국 판매용 GPU에 사용된다라고 엔비디아가 말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HBM3 8단 3분기 양산, 3분기 이번 3분기라고 한다면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입니다. 이렇다고 보고 있고 전 진짜 넉넉하게 잡아도 이번 연도 내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HBM4 뭐 얼마나 대단한 걸리게 그러냐, 정말 이를 갈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삼성의 총 기술을 종합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HBM4의 경우
내년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2025년도 하반기니까 7월 이후라는 거겠죠. 보통 근데 주식은 6개월을 먼저 주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상반기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HBM4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SK 하이닉스보다 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의 AI 폰으로 불리는 갤럭시 S24용 저전력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엑시노스 2400을 양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해봤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4나노 공정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나노 공정은 그 누구도 많이 해본 공정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어디에 사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4나노 공정을 지금 HBM 중에서도 이 로직 다이를 4나노로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TSMC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TSMC도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함께 만들려고 하는 게 5나노 공정이에요.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이 12나노였는데 이것도 삼성전자가 4나노로 만든다고 하니까 5나노로 만들겠다라고 SK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손을 잡고 만들기로 한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애초에 저 로직을 나노 기술로 사용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TSMC하고 같이 붙은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확실히 삼성전자가 기술력적으로 경쟁사보다 앞서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HBM4를 그래서 뭐 나노로 만들면 당연히 나노로 만들면 또 속도도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HBM4를 양산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모든 HBM4가 똑같이 양산돼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맞춤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메모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커스텀 고대형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는 거예요. HBM4 시대에는 커스텀 HBM이 현실화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HBM4가 출시가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거죠. 커스텀 HBM은 PAA 성능, 파워, 면적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과 기존 제품의 다른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실내로 HBM 디램과 고객 맞춤형 로직 칩의 H3D 형태의 적층은 반도체 전력과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작아지고 자연스럽게 전력 효율도 좋아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커스텀 HBM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이날 언급한 커스텀 HBM은 SoC 위에 HBM을 탑재한 형태와 베이스 다이에 로직 기능을 대거 추가한 형태로 총 두 가지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HBM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입맛에 맞춰가지고 전용 몇 가지 이제 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큰 건물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하고 핸드폰이라든가 소유하면서 들고 다녀야 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HBM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당연히 다르겠죠. 용도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다른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갈고 있죠. 게다가 이게 논란이 아직까지 많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HBM 성능 향상과 두께를 최소화해 최소화해선 필름을 사용해 칩을 붙이는 종정 방식을 벗어낸다고 판다. 뭐 요건 일단 제껴놓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이브리드 공정을 통해서 최대한 얇게 그리고 지금 현재 효율성 높게
현재 만들려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HBM3E는 뭐로 만들고 있냐면 거의 이제 TC 지금 거의 한미 반도체가 다 잘하는 공정을 현재 따라가고 있죠. TC 본더라고 해서 이제 좀 물리적으로 현재 하는 건데 온도하고 압력을 가지고 정말 미세하게 컨트롤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요 방식보다 한 걸음 더 나아진 방식입니다. 아마 화학적 작용을 좀 더 잘 이용해야 가능한 구조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 포럼에서 공개한 로드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전 세대 HBM에 적용했던 TC NCF 열 압착 비전도 접착 필름 대신 HBM4에는 코퍼 투 코퍼 본딩을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코퍼 투 코퍼 본딩은 이름 그대로 반도체 칩의 구리배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칩의 표면에 구리와 절연체 역할을 하는 산화막을 각각 붙도록 하는 방식이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불립니다.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납땜용 구슬인 범프를 사용하지 않아 HBM 두께를 줄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 저항의 감소, 열 방출 개선 등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범프가 요겁니다. 이런 중간중간 연결해주는 게 이런 범프들인데 이런 범프들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바로 착 붙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쉬운데 사실 이걸 양산까지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내겠다라는 목표를 잡은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역시나 HBM의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HBM4에서는 이 기술력 차이로 자 성능으로 우리가 압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최대한 지금 이제 로직 다이 같은 경우는 4나노로 뭐 SK하이닉스가 아까 TSMC하고 함께 만드는 것보다 더 작게 만들고 저 효율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앞서 보셨듯이 맞춤형도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성능 개선까지 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해당되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HBM3든 3E든 통과를 아무것도 못했으면 이거 뭐 그냥 헛소리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3 통과했고 3E가 통과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진짜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4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앞서도 다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HBM4의 경우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멀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항상 주가는 6개월을 먼저 현재 앞서간다. 그래서 보통 이 내년도 상반기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때 딱 타이밍에 맞춰서 엄청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전고점 흐름을 넘으면서 이미 전고점 이후에도 60% 이상 상승했거든요. 거의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던 이유는 HBM 시장 독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 다룰 때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정확히는 엔비디아의 이 HBM을 독점했던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대로 따라오기 시작하면 독점 자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SK하이닉스처럼 전고점 뚫어준 다음 60%더 상승한다? 이걸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전고점을 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HBM4 정말 이대로만 나오면 여러분들 HBM4 이대로만 나오면 SK하이닉스보다 정말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될 가능성이 보인다. 주식시장은 가능성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가능성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한번 이 이후 60%더 이상 올라가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고점 부근까지 딱 10만 원 부근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근데 알겠다. 그래, 너의 장상 뭐 너의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너가 어떤 걸 설명하는지 알겠다라고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실적 증명했고 다음 기대감 있고 지금 관계사들도 잘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의문일 겁니다. 언제 사야 될까? 언제 사야 제일 좋을까? 사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눈 뜨자마자 내일 아침부터 사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주식이니까요. 이보다 좋은 주식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괜히 시가총액 1위 아니고요. 삼성전자만큼 우량하고 단단하고 우리가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주식이 없습니다.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의 욕심은 뭡니까? 최대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최대한 쌀 때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다 맞춰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자리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언제 사야 될까? 이 언제 사야 될까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10월 달입니다. 일단 왜 10월 달이냐? 이유를 설명드려야겠죠.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HBM3E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막 폭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재료가 당장엔 부족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HBM4가 메인이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근데 이게 언제예요? 내년 하반기라니까요. 내년 하반기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내년 상반기. 내년 1월에서 지금은 내년 1월에서 6월 달 사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려면 HBM3 이 정도는 엔비디아의 통과가 돼야 이게 통과가 돼야 다음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것도 통과 못 해놓고 다음 기대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HBM3E는 통과가 돼야 된다. 근데 HBM3 통과 언제 된다고 했어요? 이번 연도 연내. 진짜 긍정적으로면 3분기. 7월에서 9월 사이. 근데 좀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연내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3분기는 좀 지나서 한 4분기쯤을 기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는 7월달, 8월달, 9월달이 지나고 나서 HBM3E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제서 HBM4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그 시기가 저는 딱 HBM4로 잡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지금 현재 2025년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식을 찍어봐야 되니까 저는 10월 달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3E가 한 3분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3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4분기를 들어가는 시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게다가 특히나 10월달, 굳이 10월달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4분기도 10월달도 있고 11월달도 있고 12월달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10월달이에요? 왜냐? 딱 9월달에 급락 시장이 오면서 시장에 정말 저점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9월달 시장 조정 가능성. 왜? 미국의 회계연도 마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이슈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마감까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래 매년 9월달은요. 미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왜 지금 한국 증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삼성전자는 결국 미국의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 그렇죠.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래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갑니다. 개별적인 재료가 터져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미국 증시가 같이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매년 9월 달만 되면 원래 안 좋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반세기라고 한다면 50년 이상이죠. S&P 500 지수 주가 흐름은 연중 9월에 가장 안 좋았다. 통계적으로. 다우존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28년 이후 S&P 500은 9월에 약 1.3% 하락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락했습니다. 12개월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기록합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1945년 이후 9월에는 S&P 500이 상승 마감한 경우는 전체 44%에 불과했다.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는 확률도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2분기 어닝시 그래서 통계상으로 일단 9월달이 안 좋다.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이유를 봤더니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날 때는 지금 전망치 하향 조정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우리나라 연말에 생각하시면 좋아요. 연말에 보통 다양한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주식들을 많이 팝니다. 왜? 지금 내 수익 확정 지으려고 보시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시기이기도 하다. 뮤추얼 펀드 운영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세 문제로 주식 매도가 늘기도 한다. 이게 회계연도 마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마감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12월 달에 안 좋고 1월 달에 좋고 그렇죠. 미국은 똑같아요.
회기년도 마감하는 9월 달엔 안 좋고 10월 달에 좋습니다. 그럴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는 9월 달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9월 달에 굳이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5월 달 좀 지나놓고 공략하면 좋아요. 특히나 그리고 이번에 계속 설명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시작될 가능성이 거의 100%로 나오고 있잖아요.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95%, 98%,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작되면 증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모든 주식시장 흐름은 선반영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높은 확률로 증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세상에 100%는 없지만 왜 그런 설명을 드리냐? 주식은 시장을 미리 다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이렇게 우상향 추세, 코스피 증시가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항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 하락했다가 다시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면 올라갔다가 하락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반복했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끝났다.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보통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물론 뭐 신저가를 크게 이탈하면서 떨어진다 무조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9월 달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 동안은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오히려 10월 달에 잡아보는 게 매력적일 거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거의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뭐 그 간단한 내용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제 영상들 보시면서 제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상체가 다 맞지도 않겠죠. 하지만 정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는 한두 개씩은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잡아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다양한 무료 자료집 드리겠다고 설명드렸죠. 저는 삼성전자가 반등 시작할 때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력적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HBM 관련 종목들 저는 국내에서 많이 오를 주식들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10월 달에 삼성전자도 좋지만 눌림목에 매력적으로 우리가 담아볼 만한 핵심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해당 무료 자료집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무료 자료집은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핸드폰에 맞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현재 각자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제자가 I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원하시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매일 급등 종목이 필요하다, 난 단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가 예쁜 80% 약 확률은 좀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80% 정도의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장시작 전에 나는 오늘 시장이 주요 뉴스하고 장시작 전에 주요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시황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좀 강력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올려놓은 포착 자료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디를 만들 때에도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클린하게 운영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를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일단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 상단에 급등 추천주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로그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로그인이라고 나오겠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우측 이용량 가동이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요.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이자 아이디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에 @naver.com. 비밀번호 12346 12346 최대한 쉽게 하셔도 되고요. 성함은 성함 적으실 필요 없고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아니더라도 뭐 구글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아이디를 이 이메일 주소로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번호를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 까먹으시거나 그러시면 비밀번호 받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찾기 뭐 그러실 때 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네이버 아이디로 해놨어요. 이메일 주소로. 그래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로그인하셔야겠죠. 로그인하실 때 주의하실 점. 네이버 아이디 각자 하시고 @naver.com 여기도 적으시고요.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아침 시황,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매일매일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매번 지금 현재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자료집들을 무료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받으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특히나 매일 무료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는데 매일매일 로그인하시면 귀찮습니다. 네이버.com 언제 적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는 것이 이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가끔 풀리긴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매일매일 차트가 예쁜 종목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지금 보시면 공직을 네 번째쯤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자료집이 있습니다. AI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올려놨거든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도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다. 핸드폰이니까 보통 바로 아래 올려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는 어려워도 종목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니까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을 클릭해 보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적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을 건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항상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싹 다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 시작 한 10분 전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이슈와 테마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매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나 나중에 유료 하는 거냐, 처음엔 무료라고 해놓고 돈 내라고 하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무료 정보는 100% 무료로 다 진행될 겁니다. 왜? 이 정보는 여러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가 매매할 때 해야 될 것들이에요. 저는 80-90% 이상이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예민하게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는 투자자일수록 시장의 뉴스를 많이 봐야 되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전 근데 부끄럽게도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림으로써 매일매일 1000분, 2000분이 봐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놨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시니 제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성실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제 무료 정보를 얻어가면서 서로 동기부여와 정보를 주고받는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모든 정보들만큼은 정말 평생 무료로 진행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은 주기적으로 매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다른 영상 시청하셔도 물론 좋겠지만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전략을 잡아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애정 느끼면서 저는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에 항상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